제가 전기포를 말씀을 드렸죠. 전기포, 전파포 이걸 통해서 대공 방어망을 이루거나 또는 비행체에 탑재해 가지고 멀리 떨어진 물체를 공격할 수가 있다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게 비행체나 또는 드론 이게 압축 공기를 수직 이착륙과 또는 어떤 앞에 진행하는데 마찰열을 없애기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랬죠. 연소실에도 압축 공기를 싸가지고 이렇게 연소실을 어떤 열로부터 보호해서 내구성을 높여주는 방법도 얘기했었고요. 압축 공기를 뭐 열차 같은 데나 뭐 어떤 각종 비행체도 상관없어요. 비행체도 그렇고 어떤 자동차나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압축 공기로 이렇게 뒤로 싸가지고 옆에서 쏘거나 뒤로 싸거나 또는 다중 프로펠러를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 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개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놔가지고 압력을 회전 압력을 높여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전파막을 압축 공기를 그 길이를 따라서 앞에 이렇게 진행한다 비행체다 그러면 길이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수직 이착륙이다 그러면 수직 이착륙 하나는 두꺼운 거 하나는 얇은 거 이렇게 강하게 상다리처럼 이렇게 강하게 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공중으로 비행체를 위로 띄우는 양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쏘는 연탄구멍처럼 그런 압축 공기 방식도 있고 압축 공기를 회전해 가지고 강하게 쏘는 부분도 있고요. 압축 공기를 여러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회전 압력을 통해서 내보내는 방법이고 또 압축 공기를 데워 가지고 회전 압력을 이렇게 해주면 공기가 앞에 진행하는데 비행체가 진행하는데 더운 공기를 쏜다, 더운 압축 공기를 쏜다 그러면 그래서 빨리 흩어져 버립니다. 그거에 뭐 그렇게 하죠. 초공동 오래점 비행기가 비행체가 마찰 부분이 별로 없이 진행할 수 있고 거기다 더해서 연소실을 뭐 앞에 전면, 후면, 그다음에 양 옆에도 둘 수 있고 위아래도 둘 수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연소실을 여러 개 둬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것이 이제 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중간 연료 조장소라는 이 특유의 개념, 그것은 뭐 수소 자동차에도 쓰일 수 있고 드론에도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비행체에도 쓸 수 있어요. 원반향 비행체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전후좌우로 또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특이한 비행체죠. 연소실을 갖다가 넣으면 됩니다. 연소실을 갖다 넣어서 불꽃이 분사를 하게 되면 거기다 해서 이렇게 상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유적 이쪽 앞에서 움직이던 것을 연소실을 끄고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갑자기 방향이 전환되거나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다가 압축 공기를 앞에 쏴서 브레이크 같은 거 걸어주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연소실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연소실을 이렇게 키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 초공동 오래처럼 압축 공기를 가지고 그 보호막을 비행체 만들면 마찰열 때문에 마찰열로부터 보호하는 그 압축 공기 때문에 그 내부 안에서는 그렇죠 충격이 별로 없는 거죠. 전후에서 빠르게 이렇게 방향을 직각으로 꺾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방향 전환이 가능한 비행체가 되겠습니다. 연소실을 사방대 놓고 압축 공기를 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축 공기를 이렇게 앞으로 진행할 때 여러 그렇죠 길이가 틀린 압축 공기를 둬서 다층으로 압축 공기 방어망을 형성하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다층 보통 보면 이렇게 여러 겹의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방어망을 만들면 거기 일종의 마찰연이나 또는 뭐 어떤 갑작스럽게 어떤 열 같은데 들어갈 때 태양 가까이 갔다 그럼 그런 것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는 거죠. 거기다 해서 전파막을 갖다가 쏠 때 전파막으로 이렇게 다층 전파의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너지의 세기를 따라서 전력의 세기겠죠. 에너지를 따라서 전파막을 형성할 수 있고 그것도 여러 겹을 길이가 틀린 것을 쏘거나 또는 에너지를 동원해 가지고 구경이 큰뭐 이렇게 뭐 한 포다 그러면 구경이 큰 거 이런 식으로 전파의 구경이 큰 것을 하면 복사돼 나갈 때
넓은 게 있고 또는 집중해서 넓게 이렇게 쏘는 부분이 있고 집중해서 쏘는 부분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길이를 틀리게 해서 전파를 형성해 가지고 전파막을 뭐 여러 겹으로 형성해 주면 그렇죠. 기체를 보호할 때 태양 같은 데 접근할 때도 좋고요. 상대방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전파 공격이나 다중 이렇게 여러 가지 미사일 공격이나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접근할 때도 이렇게 전파막을 여러 겹을 형성하거나 압축 공기를 여러 겹 형성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호를 할 수 있고 기체를 이제 기름칠을 많이 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외부 연로부터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어요. 지상에서 대공 방어망으로 쓸 때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방에 좀 각도를 넓게 해서 쏘는 부분이 있고요. 각도를 넓게 해서 쏘는 부분이 있고 전파막을 여러 겹으로 쏘는 거죠. 그 길이를 항상 모든 전력을 무한정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모든 전력 무한정 소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겹으로 이렇게 방어를 하고 특정 부분에 이렇게 들어오는 상대방의 어떻게 미사일이다, 포탄이다 들어오는 궤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비행체다. 들어오는 궤도 부분에 직선으로 확 쏘는 식으로 강하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강한 에너지를 조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여러 개 둬가지고 이렇게 전기포를 그쪽 부분 직사를 해버리면 속도가 빠르겠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에너지가 집중됐으므로 한 방 맞으면 작살나버리는 이런 식으로. 또는 그 부분에 인공번개를 형성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포를 중첩해서 전파를 쏘면은 서로 버벅거리면서 누전 현상 이런 일종의 인공번개 현상이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뭐 EMP 탄 터뜨리는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EMP 탄도 괜찮죠. EMP 탄도 터뜨려도 상관없고요. 다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대공 방어망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행체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직사로 확 쏘아버리는 게 그 전기포인데 직사로 확 쏘아버리는 게 있고 빠르게 넓게 퍼져가지고 방어막이 있고 이거를 여러 가지를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포다 그러면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줘요. 압축 공기를 길이를 틀리게 만들어준 여러 겹의 압축 공기를 형성해서 방어막을 형성해주거나 이렇게 지상에서 수직 이착륙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그것을 여러 연탄구멍처럼 여러 구멍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회전해서 나가는 그런 압축 공기가 있듯이 전파막도 회전해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뭐가 생긴다 그랬죠? 토네이도가 형성됩니다. 토네이도 현상이 전파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오면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대방을 강하게 토네이도 현상은 넓은 부분에서 토네이도 현상을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전파의 구경을 이렇게 맞춰서 쏘면 그 부분에 토네이도의 비행체가 걸리게 됩니다. 강하게 걸려서 상대방의 비행체가 큰 타격을 입겠죠. 그걸로 이제 비행체 추진 원반향 비행기 없이 이렇게 추진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자레인지 보면은 물 끓이잖아요. 그래서 전파가 물 끓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밑에를 좀 이론적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하자면 2만 배다. 2만 배 정도 유력으로 키운다 그러면 그렇죠. 바닷물도 끓일 수 있는 거예요. 바닷물도 끓일 수 있고 그것을 추진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상대방 전투기도 공격할 수 있는 열을 일으키는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인공번개도 만들어주고 직선으로 강하게 쏘면서 회전하면서 쏘가지고 열로써 상대방의 전투기를 레이저 무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거리가 그렇죠. 레이저 무기도 훨씬 나요. 그게 열로서 상대방을 갖다가 공격을 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직타를 당하지 않아도 열이 그 비행체를 감싸가지고 기판에 미사일이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기판을 쥐어버리는 거죠. 열로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주종사에 타격을 주거나 해서 떨어뜨려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압축 공기를 만약에 그러면 압축 공기를 이론적으로 압축 공기도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려가지고 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압축 공기도 회전하면서 돌리면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겠죠. 압축 공기 안. 물론 거리는 좀
길이는 좀 짧겠죠.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비행체가 위로 뜨는데 수직이 착륙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또는 뭐 이렇게 추진하는데 열차나 자동차나 이런 게 추진하는데 이렇게 회전하면서 쏘면 추진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압축공기조차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전파로 이렇게 회전해 가지고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비행체에 추진하는 식으로 넓게 쏴도 되지만 그렇죠. 직사로 쏴도 되는 거지. 직사로 쏴가지고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켜주고 그것을 구멍을 여러 군데 해가지고 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 비행체 추진 구조가 되고 압축 공기도 이와 같이 비행체 추진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열로서부터 훨씬 더 자유롭죠. 연소를 화석 연료라든지 각종 연료를 태워서 우라늄, 액상, 수소, 산소 뭐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하면은 연소실 문제가 있잖아요. 연소실에 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같이 그것도 추진하면서 같이 전파도 같이 추진해 주면은 훨씬 추진력이 토네이도를 일으켜 주니까 바람이 이론적으로 태풍이 그 비행체를 밀어준다고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빠르게 가죠. 여러분들 이렇게 요트 같은데 바람이 이렇게 딱 요트 빨리 가는 식으로 일종의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켜주면 압력을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현상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니까 비행체는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소 방식, 연소에서 분사해서 추진하는 이런 구조와 아니 그다음에 그 전파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토네이도 현상 회전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과 압축 공기를 세 개를 같이 쓸 수 있을까라는 거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복잡은 하겠지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같이 복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전 세계 특허가 되겠죠. 같이 복합적인 엔진이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전 세계 지적 재산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떠다 해서 제 방식의 다중 프로펠러 방식을 만약에 동원한다면 다중 프로펠러 방식은 그에 따라 또 소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복합해 줄 수 있는가? 그렇죠. 그렇게 복합이 필요가 있는 그런 비행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땅에서 움직이는 어떤 자동차다, 열차다, 어떤 배 부분이다. 그러면 이런 공기부양정에도 다중 프로펠러를 이렇게 옆으로 달아가지고 열차 같은 것도 옆으로 달든지 위로 달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쭉 옆으로 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빨라지죠.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한 개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잠수함에도 공기부양정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회전축 하나의 회전축의 프로펠러를 위로 띄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공기부양정이나 각종 배 이런 거 달아주면 여기서 강하게 회전이 일어나면서 위로 띄워주면 일종의 유교선처럼 공기부양정이 움직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사선 구조, 특유의 사선 구조를 제가 말씀드려요. 비행체나 이런 것들을 사선으로 이렇게 프로펠러를 다중 프로펠러를 돌리는데 하나 일체화된 프로펠러가 있어요. 하나의 회전체에 프로펠러가 붙어 있는 형태, 프로펠러가 여러 개한테 붙어 있어요. 거기서 따로따로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 프로펠러가 있고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주면 사선 구조로 해주면 역시 비행체를 위로 띄우는 양력과 앞으로 추진하는 추진 구조가 됩니다. 공기부양정에도 이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 옆으로 돌 수도 있고 밑으로 돌 수도 있고 뒤로 돌 수도 있고 회사 마음입니다. 뭐 그것을 뭐 또 이렇게 앞뒤로 두면 뭐 어떻습니까? 앞뒤로도 들 수 있고요. 앞뒤로도 들 수 있고 뭐 좌우로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 가장 좋은 방식을 따라서 만드시면 되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도 이렇게 사선으로 분사를 해주면 그렇죠. 비행체가 이렇게 일종의 압축 공기를 보호를 했다. 그럼 비행체가 초공동 오해처럼 마찰에 상관없이 관해서 기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거죠. 사선 구조와 더불어서 이것이 특유의 제 비행체의 구조다. 그럼 이것을 전세 것을 따라하셨을 때 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 기술은 산업상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상에 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분사해주는 이런 구조는 비행체를 이렇게 비행체나 무엇을 위로 띄워주는 양력과 추진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잠수함도 될 수도 있고 공기부양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가 앞으로 달리는데도 도움이 되고 수직 이착륙의 방식도 밑으로 그냥 직사해가지고 하면 돼요. 밑에 그 열로 인해서 이렇게 아스팔트 같은 것도 녹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압축 공기 방식과 연료 분사 방식을 어느 정도 고도에 오르면은 높이에 오르면은 그때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직사로 수직 이착륙을 해야 되고 처음에는 이렇게 공기부양정차는 위로 띄워서 밑으로 불꽃이 닿지 않게 해서 아스팔트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녹이지 않고 지면을 녹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가판도 녹이지 않고 하면 좋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그것을 그 방식의 조차도 이제 좀 너무 열기가 밑에를 태운다 그러면 옆으로 사선 구조로 사방으로 전후좌우 사방으로 나가지고 사선 구조로 해서 동시에 위로 뛰어오르는 수직 이착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회전해 가지고 그 열기를 압축 공기다 아니면 압축 공기를 회전시켜 주는 거죠. 압축 공기를 회전해 주되 이렇게 팽팽팽 돌려주는 거예요. 압축 공기 회전하는 구조를 압축 공기를 이렇게 쏘던 것을 회전체를 이용해 가지고 압축 공기를 사방에 쏘주면 어떻게 됩니까? 토네이도 비슷한 작은 토네이도가 일어나겠죠. 압축 공기를 이렇게 그렇죠. 압축 공기를 회전하는 압축 공기를 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전식 나사 구조 나사 제 특유의 넓고 나사 구조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해가지고 이 통로 구조를 거친 그럼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회전 그러면서 동시에 회전을 시켜주는 압축 공기를 따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통로 구조 안에서도 그럼 압축 공기가 회전하면서 나오는데 그걸 아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돌려버리는 식으로 해갖고 여러 군데에서 쏘면 그렇죠. 압축 공기를 여러 군데에서 쏘면 그것도 강한 회전 구조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작은 토네이도가 형성되면서 좀 약하겠죠. 압축 공기다 보니까 그래도 고속 비행체를 위로 띄워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기술 구조가 제 특유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하셔서 비행체나 어떤 추진 구조에 사용하거나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시는 부분이 되십니다. 지적재산권